차가운 10월의 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과 뒤엉켰다. 서울의 심장부 K 글로벌 파이낸셜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울려 퍼진 비명은 방탄 유리창을 뚫고 나오지 못했지만 그 안의 혼돈은 이미 1층 로비까지 전해진 후였다. 호텔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무전 소리와 뒤늦게 도착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도시의 불협화음을 연주했다. 윤서진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검은색 전술용 슈트는 비에 젖어 몸에 밀착됐지만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귀 속에 꽂힌 초소형 통신 장치에서는 코드레드, VIP 확보 최우선, 현 시간부로 에이전트 윤이 현장 지휘권 인수라는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값비싼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위로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겁에 질린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이 뒤엉켜 출입구로 몰려들고 있었다. 서진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관찰하며 인파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감정 동요 없이 오직 목표 지점만을 향하고 있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녀를 막아섰다. 서진은 말없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이지스 시큐리티의 최상위 레벨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경찰관의 눈이 신분증의 붉은색 엠블럼을 확인하자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재빨리 경례를 붙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이지스는 단순한 경호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국가 중요 인사들의 그림자였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미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건물의 도면과 예상 가능한 모든 위협 시나리오가 3D로 펼쳐지고 있었다. 실패한 적대적 협상.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다. 명백한 납치 또는 암살 시도였다.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 굳게 닫힌 방화문 앞에는 건장한 호텔 보안팀장과 2명의 요원이 긴장한 채 서 있었다. 팀장이 서진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지스에서 지원을. 그런데 요원님 한 분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구심이 묻어났다. 그는 거구의 전술팀을 예상했던 것이다. 서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내부 상황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팀장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10분 전 최민준 이사 측 용역들이 강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막는 과정에서 총성은 없었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잠그고 대치 중입니다. 서진은 문에 귀를 대고 내부의 소리를 들었다. 미세한 금속 마찰음. 그들은 전문 용병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협용이죠. 하지만 진짜 위협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녀는 즉시 판단을 내렸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쪽 침실에 저희가 강제로 대피시켰습니다. 지금 매우 격앙된 상태이십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보안팀장의 마스터키를 받아들고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마 W 값비싼 집기들이 부서진 채 널브러진 거실이 나타났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서진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호텔 보안 요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칠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서진의 눈에는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두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를 방패 삼아 세 번째 남자의 발길질을 막아냈다.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거구의 남자 넷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보안팀장과 요원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 젊은 여성이 인간이라기보다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전투 기계처럼 보였다. 서진은 쓰러진 자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침실문으로 향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회장님, 이지스 시큐리티의 윤서진 요원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안에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민준, 그 개자식이 보낸 놈들인 줄 어떻게 알지? 당장 꺼져. 내 변호사 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도 못 들어와. 그 목소리의 주인은 K글로벌의 철의 여제로 불리는 강혜원 회장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남성 중심의 금융계를 지배해온 역걸이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는 대신 문 옆에 보안 패널을 뜯어냈다.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3초 드립니다. 물러나 계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 망설임은 없었다. 몇 가닥의 전선을 연결하자 삐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서진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강혜원 회장이 깨진 도자기 조각을 손에 쥔 채 노려보고 있었다. 강혜원은 6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은 흐트러졌지만 그녀의 기품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제압하러 온 거구의 남자 대신 자신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 이지스에서 고작 당신 하나 보낸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협상이 틀어지고 목숨이 위협받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러 온 사람이 고작 이 젊은 여성이라니. 강혜원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스스로 통제권을 쥐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다. 서진은 강혜원의 모욕적인 시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회장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배정된 유일한 요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창문은 방탄이었지만 저격의 위험은 여전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민준 이사가 고용한 2차 팀이 건물 외곽에 도착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들은 아까 그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다릅니다. 강혜원은 최민준이라는 이름에 다시금 분노로 얼굴을 굳혔다. 그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내가 그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보다 배신감에 더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익숙했지. 지시를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난 내 집무실로 가야겠어. 이 사태를 수습해야. 그때였다.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방탄 유리창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성능 저격 소총이었다. 강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길 예상보다 빠르군. 서진은 몸을 날려 강혜원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동시에 두 번째 총알이 강혜원이 서 있던 자리 뒤에 벽을 강타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장님. 서진은 강혜원의 팔을 잡아 끌어 일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다. 지금부터 제 지시에 무조건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여기서 죽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강혜원은 난생 처음 느끼는 공포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강혜원을 데리고 침실 뒤편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이쪽입니다.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연결됩니다.
강혜원은 놀라워했다. 당신이 어떻게? 회장님의 모든 동선과 비상대피로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일입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동안 아래층에서도 간헐적인 총성이 들려왔다. 최민준이 보낸 용병들이 이미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호텔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었다. 그들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노릴 겁니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갑니다. 서진이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강혜원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자신을 이끄는 여성의 등을 보며 억지로 걸음을 옮겼다. 서진의 등은 넓지 않았지만 그 어떤 거구의 남성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공포에 질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의 것처럼 고르고 침착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다행히 아직 조용했다. 서진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방탄 세단이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 타십시오. 제가 운전합니다. 서진이 강혜원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녀가 시동을 거는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SUV 2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미끄러져 들어왔다. 젠장 퇴로를 차단당했군. 서진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SUV에서 방금 전의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중무장한 괴한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세단을 향해 자동 소총을 겨누었다. 고개 숙이세요. 서진이 외치는 동시에 총알이 비오듯 차체를 두드렸다. 강혜원은 비명을 질렀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녀의 제국이, 그녀의 오만함이 이 좁은 주차장에서 총알 몇 발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철의 여제가 아니라 그저 겁에 질린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다가오는 위협과 주차장 구조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꽉 잡으세요, 회장님. 서진이 기어를 후진에 넣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과 함께 뒤로 돌진 기둥 뒤에 숨어있던 다른 용병 하나를 들이받았다. 그리고는 핸들을 격렬하게 꺾어 좁은 주차장 통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SUV 2대가 즉시 추격을 시작했다. 강혜원은 좌석에 몸을 파묻은 채 눈을 감았다. 그녀는 평생 최고의 운전기사들이 모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성의 운전은 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였다. 차는 좁은 코너를 아슬아슬하게 드리프트하며 기둥 사이를 빠져나갔다. 뒤따라오는 차들의 총알이 계속해서 뒤슈리를 때렸다. 그들이 출구를 막았습니다. 강혜원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주차장 출구 램프에 다른 차 한 대가 가로로 막아서 있었다. 서진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였다. 출구가 아니어도 길은 있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꺾어 주차장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 그곳은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약한 벽이었다. 차는 벽을 부수고 건물 밖 호텔 뒤편의 좁은 골목길로 튕겨져 나갔다. 충격으로 강혜원은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서진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차가 겨우 균형을 잡자마자 그녀는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빗속의 서울거리로 차를 몰아넣었다. 뒤쫓아온 SUV들이 그들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도심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방탄 세단의 엔진이 빗속에서 울부짖었다. 차체를 부수고 나온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윤서진은 기어를 변속하며 서울의 혼잡한 밤거리로 차를 몰아넣었다.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져 아스팔트 위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강혜원 회장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움켜쥔 채
방금 전까지 자신이 군림하던 도시가 지옥으로 변한 것을 목격했다. 그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강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백미러를 통해 두 대의 검은색 SUV가 마치 지칠 줄 모르는 사냥개처럼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차량들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차선을 무시한 채 질주했다. 이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도 서슴지 않을 기세였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전방 좌우 백미러 그리고 간간히 번쩍이는 내비게이션 화면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다. 그녀의 손은 핸들 위에서 단단하고도 유연하게 움직였고 바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예술처럼 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나 당황 대신 극도로 집중된 냉철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명동 상업지구로 진입합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많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차를 몰았다. 추격자들에게는 그것이 방해물이 되겠지만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차는 인파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좁은 골목길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SUV 한 대가 무모하게 따라붙었다. 바보 같은 놈들. 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은 가판대 사이를 고개 운전으로 빠져나갔다. 뒤따르던 SUV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과일 가판대를 들이받았다. 사방으로 과일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 혼란이 첫 번째 추격자의 발을 잠시 묶었다. 하지만 두 번째 SUV는 달랐다. 운전자는 훨씬 노련했다. 그는 혼란을 틈타 우회로를 선택, 다음 블록에서 서진의 차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서진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넓은 도로로 합류하려는 순간 SUV가 맹렬한 속도로 측면에서 접근했다. 충돌합니다. 강혜원이 눈을 감았다. 서진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다. 동시에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차는 굉음을 내며 180도 회전했다. 제이턴이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고막을 찢을 듯한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차는 이제 반대 방향, 즉 SUV가 달려오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SUV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었고 차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SUV의 앞부분이 박살났다. 서진은 그 광경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다시 차를 돌려 본래의 경로로 질주했다. 강혜원은 간신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얕잡아 보았던 젊은 여성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불가능한 운전 기술로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을 구해낸 것이다. 그녀는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침착한 모습이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차량이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강혜원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가판대에 처박혔던 첫 번째 SUV가 다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더욱 필사적이었다. 이번에는 창문이 열리고 총구가 보였다. 타타탕 총알이 다시 차체를 때렸다. 저들이 타이어를 노립니다. 서진은 차를 지그재그로 몰며 총알을 피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이런 추격전은 한계가 있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용병들이 임무를 완수하려 할 것이다. 서진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을 빠르게 조작했다. 목적지는 안가 안자인 저택이 아니었다.
근처의 대규모 공사 현장이었다. 경로를 변경합니다.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꺾어 한강 다리 밑에 어두운 진입로로 향했다. 그곳은 재개발을 위해 모든 건물이 철거되고 토목 공사가 한창인 곳이었다. 차가 포장도로를 벗어나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공사장으로 뛰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굴착기와 철근 더미들이 괴물처럼 버티고 섰다. 뒤따르던 SUV도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진의 차를 완전히 고립시켜 끝장낼 생각이었다. 왜 이런 곳으로? 강혜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도로는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형은 제게 유리합니다. 서진은 룸미러를 힐끗 보았다. SUV가 속도를 높여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다. 이제 그들은 서진의 차를 들이받아 전복시킬 기세였다. 서진은 거대한 흙더미를 향해 차를 몰았다. 마치 자살이라도 하려는 듯이. SUV 운전자는 서진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속도를 높였다. 바로 그 순간 서진은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90도로 드리프트했다. SUV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흙더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쿠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SUV는 흙더미에 처박혀 멈춰섰다. 엔진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차 안의 용병들이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서진은 이미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방탄 세단은 다시 포장도로로 올라섰다. 차는 긁히고 찌그러졌지만 핵심 기능은 살아있었다. 서진은 귓속의 통신 장치를 눌렀다. 알파 포인트, 추격자들 모두 무력화, VIP 안전. 예정된 루트 뒤로 변경하여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오버, 짧은 보고를 마친 그녀는 다시 운전에만 집중했다. 뒷좌석의 강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배신 음모 파산의 위기까지. 하지만 이처럼 원초적인 생명의 위협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자신을 구한 것은 돈도 권력도 그녀가 평생 신뢰해온 남성 부하들도 아니었다. 바로 이 젊은 여성이었다. 강혜원은 서진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젖은 슈트 아래로 단단하게 잡힌 근육이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단순한 이지스의 경호원이 아니야. 저런 기술은, 저런 담력은, 그녀의 초기 의심과 경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차는 더 이상 추격받지 않았다. 서진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우회로를 택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다시 창밖으로 평화롭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방금 전의 사투가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부서진 차체와 강혜원의 떨리는 손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회장님. 한참 만에 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격전이 있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외곽 보안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현재 안전합니다. 강혜원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대단하다는 말은 너무 피상적이었다. 그녀는 평생 타인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매기는 데 익숙했지만 지금 자신의 목숨값을 매긴 이 여성의 가치는 도무지 산정할 수가 없었다. 차는 서울 외곽의 부촌으로 접어들었다. 거대한 철문이 위용을 드러냈다. 서진이 차량 내부의 인식장치를 조작하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악몽 같은 밤이 드디어 끝나는 듯했다. 묵직한 강철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와의 단절을 고하는 듯했다. 굉음과 총알 자국으로 얼룩진 방탄 세단이 호화로운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섰다. 윤서진은 시동을 껐지만 즉시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은 주변을 경계하며 저택 내부 보안팀의 움직임을 마지막까지 확인했다. 시스템, 그린, 내부 안전 확인되었습니다. 회장님, 서진이 먼저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혜원의 주의를 경계하며 언제든 발생할지 모를 추가 위협에 대비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다. 강혜원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다리는 아직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저택의 집사와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차와 넋이 나간 듯한 주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집사가 강혜원을 부축하려 했지만 강혜원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 물러가. 그리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강혜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특유의 위험은 잃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의 부축을 받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방금 전까지의 죽음의 질주와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고요하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조명, 값비싼 예술품들이 가득한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혜원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근처의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잦아들자 공포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진은 소파에 앉은 강혜원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다. 그녀는 문 옆에 서서 방금 들어온 입구와 저택 내부로 통하는 복도들을 번갈아 살폈다. 그녀에게 임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VIP가 완벽하게 안전한 사적인 공간에 인계될 때까지.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혜원은 마침내 숨을 골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지키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슈트 여기저기는 찢겨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대리석 조각상처럼 꼿꼿했다. 앉아요, 요원. 강혜원이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제국을 호령하던 여제의 모습은 잠시 사라지고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니, 이리 와요. 그녀는 손짓으로 서진을 불렀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VIP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그녀에게 다가갔다. 임무 중에는 됐어. 지금 이 순간 이 저택만큼 안전한 곳은 없어. 적어도 몇 시간은. 강혜원은 몸을 일으켜 개인바 PA로 걸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코냑병을 집어들었다. 뭘 마시겠나? 물 아니면 나처럼 독한 게 좀 필요한가? 그녀는 자신을 위해 진한 호박색 액체를 잔에 따랐다. 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 서진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경호 대상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훈련을 받았다. 강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음을 채운 크리스털 잔에 물을 따라 서진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자신의 코냑잔을 단숨에 반쯤 비웠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서진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처음 호텔에서 보았던 그 의심과 경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오늘 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강혜원이 낮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얕봤어. 여자라고 점다고 내 평생의 오만함이 오늘 밤 나를 죽일 뻔했군. 어리석었지.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진은 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임무라. 그래 임무겠지. 강혜원은 다시 코냑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었어. 그 운전 실력, 그 판단력. 당신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지스에는 당신 같은 괴물들만 모아놓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강혜원도 더 이상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텅 빈 벽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민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다시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다. 바로 눈앞의 이 여성에 대한 순수한 경이로움과 감사였다. 당신을 정식으로 포상해야겠어. 이지스에도 최고 등급으로 보고할 거고. 그녀는 서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 개인적인 기록에도 남겨야겠어. 그런 엄청난 기술은 반드시 기록되고 인정받아야 해. 강혜원은 소파 테이블에 놓인 작은 메모패드와 펜을 집어들었다. 보고를 위해 당신의 정식 이름이 필요해. 코드명 말고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사가 부하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묻는 존중의 표현이었다. 서진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옥 같은 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똑바로 섰다. 그리고 강혜원의 눈을 피하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명확하게 보고했다. 제 코드명은 알파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이지스 시큐리티 소속 윤서진 요원입니다. 그 이름이 저택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윤서진. 그 이름은 강혜원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딸깍.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들고 있던 코냑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크리스털 잔은 산산조각이 났다. 진한 호박색 코냑이 마치 피처럼 바닥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강혜원은 깨진 유리, 조각도 쏟아진 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서진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속삭였다. 너무나도 희미해서 서진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윤서진.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깊숙한 곳,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굳게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잊으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불길 비명 화약 냄새,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여성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꼿꼿이 서 있던 한 남자, 또 다른 윤 씨. 서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어떠한 물리적 위협에도 대처하도록 훈련받았지만 이런 심리적 반응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강혜원의 극단적인 반응을 본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회장님, 어디 다치셨습니까? 주치의를 부를까요? 강혜원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서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치 기억 속의 유령을 밀어내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윤서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네가 설마 그의 딸일 리가.
강혜원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아주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어떻게 강철 같던 이 여인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혼란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가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지고 값비싼 콘약의 강렬한 향이 방 안을 채웠다. 강혜원 회장의 시선은 윤서진의 얼굴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25년 전의 피로 얼룩진 과거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윤태식. 자네의 아버지가. 윤태식 이사 맞나? 서진은 얼어붙었다. 윤태식.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사라는 직함은 생소했.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한 군복 차림으로만 남아 있었다. 제 아버지의 함자가 맞습니다만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훈련된 평정심이 흔들렸다. 이것은 그녀의 임무 파일에 없는 정보였다. 강혜원은 서진의 대답을 듣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억눌린 흐느낌이 그녀의 어깨를 통해 터져나왔다. 수십 년간 K 글로벌을 이끌어온 철의 여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지독한 죄책감과 슬픔에 사로잡힌 한 연약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다. 세상에, 세상에, 태식 씨, 그가 딸이 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이. 강혜원은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외심이나 감사가 아닌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자네, 눈이 아버지를 꼭 닮았어. 그 고집스럽고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려 했지만 이 상황은 그녀가 훈련받은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속하지 않았다.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25년 전 훈련 중 사고로. 거짓말이야. 강혜원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들 모두가 자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훈련 중 사고 아니. 절대 아니야. 그녀는 서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강혜원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악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 자네의 아버지는 군인이 아니었어. 그는 내 남편의 고 강명한 회장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K 글로벌의 보안 총괄 이사였네. 강혜원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렸다. 그리고 그는 25년 전 나와 내 아들을 구하다가 내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어.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싸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그녀의 정체성의 기반이 거대한 망치에 맞아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강혜원은 서진의 팔을 놓아주고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걸어갔다. 방탄유리에 금이 간 창문 너머로 평화로운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바람이 몹시 불었지. 그녀는 마치 그날의 풍경을 보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K 글로벌 신사옥 기공식 날이었어. 남편은 의욕에 차 있었고 나는 어린 아들 지훈이를 데리고 그 자리에 있었지. 최민준 이사, 그놈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땐 그저 야망 넘치는 신입사원 중 하나였지.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금 증오가 서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
연설이 끝나고 폭죽이 터지는 순간 진짜 폭발이 일어났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폭발했어. 아수라장이었지. 강혜원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의 공포를 다시 겪고 있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 경호원들이 남편을 애워쌌지.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두 번째 폭발이 바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차였어. 자폭 테러였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나는 지훈이를 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피할 시간이 없었지. 그때였어. 윤태식 이사가, 자네의 아버지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와 지훈이를 덮쳤네. 그는 거대한 몸으로 우리 둘을 감쌌어.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지. 강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내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고 자네의 아버지는 내 등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거두었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마지막 말이 회장님과 도련님은 무사하십니까? 였어. 그는 서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훈련 중 사고. 어머니가 늘 눈물 지으며 하던 말. 국가 유공자 증서. 매년 현충일에 찾아가던 국립묘지의 차가운 비석.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왜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서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왜 그 사실을 숨겨야 했는가? 그건 내 남편의 결정이었네. 강혜원이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다. 남편은 충격으로 무너졌어.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으니까. 그리고 범인을 잡지 못했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배후가 너무 거대했어. 당시 K글로벌을 노리던 정계의 거물들이었지. 남편은 자네와 자네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MUT시키로 했네. 적들의 표적이 될까봐. 그래서 아버지를 군인 신분으로 위장하고 모든 기록을 조작했지. 훈련 중 순직으로. 그게 어린 자네와 남겨진 아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남편은 믿었네. 강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자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용서받지 못할. 서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그녀가 그토록 격투기와 전술에 집착했는지, 왜 그녀가 위험한 이지스에 지원했는지.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무의식적으로 쫓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보호자의 본능. 그때 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다. 25년 전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슬픔이나 혼란 대신 얼음장 같은 분노와 명료한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혜원은 서진의 변화를 감지하고 긴장했다. 그래,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어. 압력이 너무 거셌지. 증거도 사라졌고. 그럼 오늘 밤은 최민준 이사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서진이 방금 전의 추격전을 떠올리며 말했다. 호텔에서의 어설픈 위협, 그리고 뒤이은 치명적인 저격과 전문적인 차량 추격. 강혜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네 말은 그는 회장님을 호텔에서 꺼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도로 위에 고립된 표적이었습니다. 25년 전처럼. 서진은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강혜원에게 다가갔다. 두 여성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최민준, 그가 그저 회사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25년 전에 그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강혜원의 목소리에 경악이 서렸다. 그가 그때의 신입사원. 그놈이 감히. 그는 회장님을 얕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얕봤죠. 서진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 속 통신장치를 매만졌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강혜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경호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진실을 마주한 딸의, 그리고 정의를 집행하려는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회장님. 서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25년 전 제 아버지는 회장님을 지켰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아버지의 딸로서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것은 단순한 경호 임무가 아닙니다. 강혜원은 서진의 눈에서 자신의 옛 친구 윤태식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결의를 보았다.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전쟁입니다. 회장님 25년 전의 그날에 대해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두 여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콘약 위에서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위협으로 맺어진 위험한 동맹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혜원은 서진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의에 찬 눈을 바라보았다. 2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하필이면 그날의 희생자가 남긴 딸의 손에 의해 열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운명은 이토록 잔인하면서도 필연적이었다. 알겠네. 자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지. 내 남편이. 공식적으로 남기지 못한 기록들까지도.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집무실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집사, 나야. 지금 당장 내 서재 지하에 있는 블랙우드 금고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게.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 통제 권한을 윤서진 요원에게 이관하도록. 스피커 너머로 김 집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최고 등급의 내 명령이야. 강혜원의 목소리가 다시금 단호해졌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 지금부터 이 저택의 모든 생명은 윤 요원의 손에 달렸어. 그녀의 말은 곧 내 말일세. 알겠나?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또 다른 펜트하우스. 최민준 이사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부서진 태블릿 PC 조각을 밟고 있었다. 실패의 고작 여자 경호원 하나 때문에 내가 투입한 최고 용병들이 그의 고함이 방탄유리를 디엔 것 같았다. 땀을 뻘뻘 흘리던 부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추격 영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호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지스 시큐리티 내에서도 극소수 정예 요원에게만 부여된다는 알파 등급 요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파. 최민주는 그 코드네임보다 강혜원이 무사히 저택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자체에 전율했다. 25년 전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묻어버린 피비린내. 나는 원죄. 그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강혜원이었다. 그는 강혜원이 그저 늙고 나약한 여자라고 얕보았다. 큰 실수였다. 만약 강혜원이 그날의 일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저 정체불명의 알파라는 요원이 그녀의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된다면 안 돼. 그렇게 둘 순 없어. 싹을 잘라야 해. 최민준의 눈이 탐욕에서 잔인한 광기로 물들었다. 그는 즉시 다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플랜 B는 폐기한다. 지금 즉시. 청소부 드 클리너스 팀을 투입해. 전화를 받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청소부는 최민준이 보유한 최악의 카드였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암살 전문팀이었다. 강혜원의 저택이다.
생존자는 없어야 해. 단 한 명도 남기지 마. 깨끗하게 소독해버려. 강혜원의 저택 지하. 블랙우드 금고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곳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었다. 벽면 전체가 수십 개의 모니터와 슈퍼컴퓨터로 채워진 최첨단 커맨드 센터였다. 여긴 내 남편이 K 글로벌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하던 곳이야. 회사의 모든 정보가, 그리고 그의 사적인 의심들도 이곳에 저장되어 있. 강혜원은 금고 안에서 25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와 몇 개의 구형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즉시 자신의 전술 장비를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무술 유단자나 전술가가 아니었다. 이지스 시큐리티 내에서도 그녀의 진짜 능력은 정보전에 있었다. 그녀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수백만 개의 데이터 조각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정보 분석가였다. 그녀의 눈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훑기 시작했다. 최민준 이사의 지난 25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 통신 기록, K 글로벌 내부망 접속 기록을 전부 크롤링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다. 그녀는 이지스의 백도어 시스템과 K 글로벌의 서버를 동시에 해킹하며 거대한 정보의 그물을 던졌다. 찾았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서진이 입을 열었다. 지난 1년간 최민준 이사가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중 일부가 오늘 밤 저희를 추격했던 용병 회사 두 곳의 모회사 계좌로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모니터에 뜬 액수를 본 강혜원은 숨을 삼켰다. 이 정도의 거액을. 고작 나 하나를 납치하자고. 아니, 이건 단순히 회사를 차지하려는 수준이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얼어붙었다. 25년 전 그날의 사고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의 기록이었다. YTS 윤태식과 CMJ 최민준의 과도한 야망을 경고했다. 그는 쥐새끼가 아니라 주인을 물어뜯을 독사가 될 상이라고 했다. 내가 너무 안일했던가. 세상에.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 자네 아버지가 이미 경고를. 강혜원은 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고아가 된 최민준을 거두어들인 것. 그가 얼마나 교활하게 자신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었는지, 그리고 K 글로벌의 핵심 부서를 하나씩 장악해 나갔는지.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서진은 묵묵히 그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비난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회장님의 죄책감을 방패막이로 삼아 25년간 괴물로 자라난 겁니다. 회장님 탓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더 이상 고용주와 경호원은 없었다. 그곳에는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남편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뭉친 2명의 동지, 2명의 복수자만이 존재했다. 서진의 눈이 다시 모니터로 향했다. 그가 다시 올 겁니다, 회장님. 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납치나 위협이 아닐 겁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제거를 목적으로 한 전면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단호했다. 이 저택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요새입니다. 서진은 즉시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수동으로 장악했다.
김 집사님, 지금 즉시 모든 직원들을 지하 2층 비상 벙커로 대피시키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합니다. 서진은 저택의 3D 도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적외선 감지기, 압력 센서 모든 시스템을 재조정합니다. 저는 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 중앙 홀과 2층 복도에 병목 현상 킬존을 만들 겁니다. 철컥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저택의 모든 방탄 셔터가 내려왔다. 비상 전력이 가동되고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강철의 성이 되었다. 서진은 값비싼 가구들을 직접 옮겨 복도에 엄폐물을 만들고 비상 탈출로를 확보했다. 강혜원은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서진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평생 준비해온 사람처럼 침착하고 냉혹했다. 자네, 정말 아버지를, 아니, 아버지를 뛰어넘었군. 그 전략적인 판단력까지도. 서진은 방탄조끼를 챙겨 입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방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격을 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화기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검은색 특수 제작 권총과 여러 개의 탄창, 그리고 날카로운 전투용 나이프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민준이 자금을 세탁한 유령 회사의 서버 깊숙한 곳에 암호화된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명 25년 전 그날.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격렬하게 움직였다.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걸 삭제하기 전에 위잉, 위잉. 바로 그 순간 저택 외곽의 침입 감지 센서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서진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열 감지 카메라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저택의 넓은 정원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검은 형체들이 잡혔다. 그들은 유령처럼 빠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왔습니다. 회장님. 서진이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기며 말했다. 최민준의 청소부들이 위잉. 저택의 외곽 센서가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을 토해냈다. 지하 커맨드 센터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으로 전멸했다. 열 감지 카메라에는 최소 8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정원의 어둠을 뚫고 세 방향으로 나뉘어 건물로 접근하는 모습이 잡혔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최민준의 청소부들이었다. 강혜원은 숨을 삼켰다. 25년 전의 그날처럼 다시 한번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집을 덮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곁에는 그날의 영웅 윤태식의 딸이 있었다. 그들이 왔군. 강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자신의 권총을 확인하고 방탄조끼를 여몄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의 전술 배치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3인 1조로 나뉘어 1층의 세 군데 취약지점, 서쪽 테라스 중앙 현관, 그리고 주방 후문을 동시에 타격할 겁니다. 전형적인 다중 침투 전술입니다. 회장님, 서진이 강혜원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사냥터에 나선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이 문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제가 미리 입력해둔 안전주소로 즉시 전송하십시오. 검찰과 언론사입니다. 그게 회장님의 무기입니다. 강혜원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자네는 혼자서 저들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회장님. 서진은 모니터에 떠 있는 저택의 3D 도면을 가리켰다.
이 집 전체가 제 무기입니다. 아버지는 방어를 하셨지만 저는 사냥을 할 겁니다. 서진은 커맨드 센터에 조명 스위치를 내렸다. 철컥, 육중한 방화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강혜원은 완벽하게 안전한 벙커에 고립되었다. 서진은 어둠 속에 홀로 섰다. 그녀는 귓속에 초소형 통신장치를 작동시켰다. 이지스 알파, 코드 블랙, 팬텀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그녀가 손목의 단말기를 조작하는 순간 저택 전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암흑의 미로로 변했. 오직 서진의 특수 야간 투시경만이 그 어둠 속에서 선명한 녹색의 시야를 제공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쿠웅 서쪽 테라스의 강화, 유리가 소리 없는 폭약에 의해 뜯겨져 나갔다. 3명의 청소부가 어둠 속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텅 빈 것일 뿐이었다. 섹터 1 클리어. 목표물은 지하 벙커에 있을 가능성 높음. 전진한다. 팀 리더가 손짓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대들보 위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 대원의 바로등 뒤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퍽, 서진의 팔꿈치가 대원의 목 뒤 경추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대원이 쓰러졌다. 앞서가던 2명이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들은 녹색 시야 속에서 자신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검은 형체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픽픽 서진의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2번의 짧은 기침 소리를 뱉었다. 2명의 용병이 미간에 정확히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30초도 걸리지 않은 완벽한 제압이었다. 알파팀 응답하라. 알파팀 리더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진은 쓰러진 용병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즉시 목소리를 변조했다. 알파, 클리어, 목표물, 지하로, 이동 중, 잡음과 함께 신호를 끊어버렸다. 적들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중앙 현관과 주방으로 진입한 나머지 2팀은 혼란에 빠졌다. 젠장 알파팀이 당했다 놈이 우릴 사냥하고 있어. 그들의 리더 코드명 스펙터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고작 경호원 1명에게 자신의 최정예 팀이 당했다는 사실을. 전원 중앙 홀로 집결 목표물은 경호원이다. 그녀를 먼저 제거한다. 그것이 바로 서진이 원했던 바였다. 그녀가 킬존으로 설정해둔 바로 그곳. 서진은 이미 2층 복도 거대한 샹들리에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였다. 그녀는 아래층 중앙 홀로 집결하는 5명의 청소부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함정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와라, 유령 스펙터가 소리쳤다. 네가 아무리 빨라도 우리 5을 당해낼 순 없어. 그들은 원형으로 대열을 갖추고 사방을 경계했다. 바로 그때 서진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음향 장치를 작동시켰다. 3층 반대편 복도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쪽이다. 용병 중 2명이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총구를 돌렸다. 그 순간 그들의 등이 서진에게 노출되었다. 픽픽 서진은 다시 2발을 발사했다. 2명이 더 쓰러졌다. 제기랄 스펙터와 남은 2명의 대원이 2층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대리석 기둥을 부수며 파편을 튀겼다. 서진은 몸을 숨긴 채 침착하게 다음 움직임을 계산했다. 그녀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샹들리에를 지탱하는 케이블을 바라보았다. 이제 조명을 켤 시간이죠.
그녀는 총구를 케이블로 향했다. 한편 지하 벙커의 강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다운로드 완료 100%. 25년 전에 진실이 담긴 파일이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동시에 인터컴에서 위층의 격렬한 총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혜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파일은 즉시 검찰청 특수수사팀과 주요 언론사 서버로 흩뿌려졌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최민준 이사의 펜트하우스. 그는 축배를 들기 위해 최고급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청소부들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스펙터였다. 무슨 일인가 벌써 끝났나? 회장님, 함정입니다. 그 여자는 괴물입니다. 제 팀이 거의 전멸. 스펙터의 다급한 목소리가 책 끝나기도 전에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튕겨져 나갔다. 최민준이 경악하며 돌아보자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검찰 특수수사팀 스와띠 눈사태처럼 밀려 들어왔다. 최민준 씨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너희들 감히 누굴. 최민준이 발악하는 순간 수사팀장이 그의 얼굴에 태블릿 PC를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25년 전 그날이라는 파일명과 함께 그가 저지른 모든 살인 교사와 자금 세탁의 증거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다시 저택. 서진이 샹들리에 케이블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케이블이 끊어지며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래로 추락했다. 피해 스펙터가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남은 2명의 대원이 샹들리에에 깔려버렸다. 중앙홀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먼지가 가라앉고 오직 스펙터만이 파편 더미 속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팔이 부러진 듯 보였다. 그는 어둠 속 2층을 노려보았다. 대체 정체가 뭐야? 서진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벗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어둠 속에서도 스펙터를 꿰뚫어 보았다. 내 놈들의 손에 죽은 윤태식 이사의 딸이다. 그 이름에 스펙터가 잠시 주춤했다. 25년 전 그들의 첫 번째 작업 대상이었다. 젠장 스펙터가 남은 한 손으로 권총을 서진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공중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그녀는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스펙터를 덮쳤다. 2사람의 몸이 대리석 바닥에 격렬하게 부딪혔다.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스펙터는 잔혹한 용병이었지만 서진은 이지스가 길러낸 최고의 알파였다. 서진은 스펙터의 총을 든 손목을 꺾어버렸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스펙터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순간 서진의 팔꿈치가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스펙터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저택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팔에도 총알이 스쳐 지나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귓속 통신 장치에서 강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 양 들리나 파일 전송했네. 그리고 방금 뉴스 속보가 최민준 그가 체포됐네. 서진은 쓰러진 용병들을 내려다보았다. 25년간 아버지를 짓눌렀던 거짓된 죽음. 그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임무, 완수 회장님, 아버지의 임무까지도. 새벽의 차가운 빛이 부서진 샹들리에 조각 사이로 스며들었다. 전투가 끝난 저택 중앙홀은 마치 전쟁터처럼 처참했다.
윤서진은 부상당한 팔을 움켜쥔 채 쓰러진 용병, 스펙터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잦아들자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 벙커의 두꺼운 문이 열렸다. 강혜원 회장이 김 집사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현관과 그 중심에 피 흘리며 서 있는 서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쓰러진 괴한들과 서진을 번갈아 오갔다. 서진 양, 강혜원이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팔에 피가. 당장 주치의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스친 상처일 뿐입니다. 그보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도 단단했다. 강혜원은 서진의 다친 팔을 부축했다. 두 여자는 세대의 차이를 넘어 25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목숨을 구한 전우처럼 마주섰다. 강혜원은 서진의 눈에서 25년 전 자신을 구하고 숨을 거뒀던 친구 윤태식의 모습을 보았다. 자네가 해냈어. 자네 아버지가 못다 이룬 모든 것을. 그때 김 집사가 다급하게 태블릿 PC를 들고 왔다. 회장님 뉴스 속보입니다. 최민준 이사,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K 글로벌은 물론이고 정계까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에는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 오르는 최민준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서진이 전송한 25년 전 그날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K글로벌을 집어삼키려던 최민준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과 25년 전 강명환 회장 암살 시도의 배후였던 현직 정치인들까지 엮여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혜원의 결단력 있는 전송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것이다. 그날 새벽 저택은 검찰 수사팀과 이지스 시큐리티의 후속팀으로 가득 찼다. 서진은 자신의 임무 보고서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기록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수사팀에 넘겼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25년간 묻혀있던 거대 범죄의 핵심 증인이자 그 진실을 밝혀낸 해결사였다. 몇 주가 흘렀다. 최민준의 몰락은 K 글로벌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하지만 강혜원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이 지켜낸 목숨으로, 그리고 서진이 밝혀낸 진실을 무기로 부패한 이사진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냉철하게 그룹을 재정비했다. 최민준은 법의 심판대에 섰다. 25년 전의 살인교사 혐의와 최근의 살인 미수, 그리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며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서진은 그 모든 과정을 병원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팔의 상처를 치료받으며 공식적인 진술을 마쳤다. 이지스 시큐리티는 알파 요원의 전설적인 활약에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하고 파격적인 승진을 제안했지만 서진은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던 훈련 중 순직이라는 거짓된 죽음을 바로잡았고 진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지스의 그림자로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내면을 지배했던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퇴원하던 날 서진은 가장 먼저 국립묘지에 있는 아버지의 비석을 찾아갔다. 육군소령 윤태식 훈련 중 순직,
그 거짓된 비문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서진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밝혀졌고 공식적인 기록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비석을 정성껏 닦으며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당신의 딸 서진이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5년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K 글로벌이 내부 정리를 마치고 안정을 되찾은 어느 맑은 가을날 강혜원 회장이 서진을 개인적으로 불렀다. 그날의 전투 흔적을 지우고 완벽하게 복구된 저택의 서재였다. 강혜원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았지만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다. 몸은 이제 괜찮은가? 네, 회장님.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서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지스의 요원이 아니었지만 그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이지스를 그만두었다고 들었네. 강혜원이 안타까운 듯 말했다. 자네 같은 인재를 어디든 탐낼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서진은 창밖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한동안 평범하게 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나 분노 대신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혜원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집무실 책상에서 두꺼운 임명장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곳에는 K 글로벌 전략 보안 총괄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윤서진 귀하라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다. 25년 전 자네 아버지가 맡았던 직함일세. 강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최민준 그놈이 들어오기 전까지 윤태식 이사가 K 글로벌의 모든 보안과 전략을 책임졌지. 내 남편은 그를 단순한 경호실장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여겼네. 서진은 임명장을 바라보았지만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이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아. 강혜원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자네가 복수를 위해 혹은 보상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더더욱 자네여야만 하네. 강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최민주는 사라졌지만 K 글로벌을 노리는 위협은 끝나지 않았네. 나는 또 다른 최민준을 막아야 해. 그러기 위해선 내게 윤태식이 필요해. 아니, 윤태식을 뛰어넘는 윤서진이 필요하네. 그녀는 서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과거에 얽매여서가 아닐세. 강혜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자네, 아버지가 과거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다면 나는 자네와 함께 K 글로벌의 미래를 지키고 싶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되 그것을 뛰어넘어 주게. 자네의 능력으로 이 회사를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지켜주게. 서진은 한참 동안 임명장을 내려다보았다. 전략보안 총괄 본부장. 이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VIP를 지키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빛 속에서 거대한 조직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휘하는 자리였다. 아버지가 이루고 싶어 했던 꿈, 바로 그 자체였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의 종착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곳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의 깊고 차분한 통찰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혜원 회장을 바라보며 2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모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그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 아버지께서는 늘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진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기술로서의 보호만을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회장님을 통해 그리고 제 자신을 통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명장을 집어들었다. 그 무게가 그녀의 팔에 전해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인 동시에 그녀 자신이 개척해야 할 새로운 미래의 무게였다. 회장님, 저는 제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K 글로벌의 미래를 책임질 윤서진으로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혜원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25년의 기나긴 악몽이 끝나고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얻은 미소였다. 환영하네 윤 본부장. 두 여자는 굳게 악수를 나눴다. 그 악수는 과거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K글로벌 본사 1층 로비. 깔끔한 블랙 슈트를 입은 윤서진 본부장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모든 임직원들이 경외심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론을 통해 그녀가 강 회장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로비 중앙에 걸린 초대 강명환 회장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서 든든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윤태식 이사의 젊은 시절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유산, 이제 그녀가 그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차례였다. 서진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인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뛰어넘어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 가디언로 다시 태어났다. 서진은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자신의 귀 속에 꽂힌 새로운 통신 장치를 점검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